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청년 정책 컨퍼런스고요. 아까 1부 재밌게 보셨죠? 2부는 훨씬 더 글로벌한, 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떠나지 말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실험실은 행정안전부하고 부산광역시가 같이 주최하고 있고요. HBM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0 부산 청년 주간의 행안부 부대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라시아의 시작, 여기 부산에서, 그것도 부산역 바로 옆에 있는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띵두라는 홀이에요. 띵두는 think and do,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2부에서는 글로벌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스페인 연사들 각각 또 이게 각각 각 나라의 로컬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또 전문가 몇 분도 나와서 같이 글로벌한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연사들끼리 좀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이 지금부터 연달아서 등장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소개드리고 빠지고 6개의 굉장히 훌륭한 발표가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그 훌륭한 발표 중에 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연사는 부산의 청년이 먼저 여기에 섭니다. 여기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오늘은. 저도 부산에서 라이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의 청년인 고치 협동조합의 정서원 이사 나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연사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청년, MTA의 레인 과정의 1기 졸업생인 존 아바이뚜아 발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연사는 제가 나서서 좀 발표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오신 김태원 상무님, 유명한 분이시죠? 어떤 분이신지 방송에서도 보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훌륭한 말씀을 청해 듣겠고, 다섯 번째 연사는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모리야마 마도카 씨가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이분은 이제 가미야마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과거에는 Teach for Japan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 영국 유학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이 마을에 주저앉게 된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마을의 진화라는 책에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출판이 돼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전해 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연사는 스페인 MTA,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창립자이십니다. 아쇼카의 스페인 펠로우이기도 하고요. 호세 마리 루자라가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6분의 연사는 이제 지금부터 쭉 이어서 발표를 하시고요. 모두 발표하시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하면서 줌을 통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2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 실천을 공동체 코치의 정서원입니다. 나에게 공동체란 생활이다. 저의 일상이랑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다 있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공동체의 생활인 거고, 이제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공동체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제 생활의 전체 같은 일부로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고치 정서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고치의 뜻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고치는 저희 누에고치의 고치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고치다의 고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치는 사실 누에고치 공부방이라고 하는 만덕동의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청소년이었고,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물어주셨던 말이 있었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공부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쌤이랑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 담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결핍이나 욕구들을 채워가려고 책도 만들고 공연도 해보고 함께 모여서 기자단 활동도 해보고 그다음에 마을의 잔치 같은 것도 열어보면서 그렇게 함께 작은 시도들을 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 결핍을 채우고 같이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보자라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보는 시도들을 하다 보니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고 그 정도의 세월만큼 조금 끈끈하고 깊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계적인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고치고 나를 고치는 집 고치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 제목을 노예에서 나비로 단 한 명의 청년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치 시작점에는 그 두 선생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내 바로 앞에 있는 하나의 삶을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은 그때 다시 선생님들은 청년이었잖아요. 그 청년이 이제 같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 앞에 있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까? 어떤 지역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에서 시작이 된다. 그 한 명의 동기와 욕구와 그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일단 발표 제목을 단 한 명의 청년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고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저희는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저희가 함께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7일을 본 사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서 결핍을 발견을 했을 때 결국 이 한 사람의 결핍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개개인의 결핍은 여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결핍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에게 되게 적합하게 몰입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그만큼 전체로 확장했을 때 전체에게 일어나는 영향들이 되게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청년 실험실에서 말하는 지역과 청년 그리고 글로컬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고 하면 되게 부산, 서울, 아니면 서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모여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이라고 했을 때 다들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하면은 정서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집중해야 될 핵심은 청년이라는 이제 대상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니라 청년이 누구일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시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산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점은 도대체 지역이 뭘까? 부산이 나한테 무슨 의미지? 사회와 나한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연결 지점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30초가 남았다고 하네요. 5분 발표가 이렇게 짧다니.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가까운 타인과 연결된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왜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게 할 수 있는 시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Hello Busan, hello South Korea, hello world. Here John from Bilbao, Basque Country, Spain, Europe, global citizen.
It's a pleasure, a big honor to be with you today. Even I'm few thousand kilometers away, I feel you very close and I feel spiritually very connected to you. I've been following the organization of this event and I can guarantee that the love and the care that the team behind has put is amazing and very inspiring, so congrats everyone. And I believe that today is an historical day for creating the seed of something new that can emerge. So it's a very true honor to be together with you. I will be sharing briefly the experience of Bilbao Innovation Factory, why it was created and how we did it. And then I will be sharing few tips or few things that resonate me and I would like to socialize with you. So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sentence that I truly connect with, that is, we youth are not the future anymore, but we are the present. Even we are told that we are the present, that now maybe we have to learn. I think that now is the moment for us to play, not just to learn in a formal way and in university, but yes, to gather, to create, to learn together in communities and in teams. So based on the challenges that we are now facing globally and locally, I think now is moment to play and to start acting as youth. As we are doing it with climate change, we as youth, we are challenging the status quo in many things. So it's our perfect moment for doing it. We have never been so prepared and so with so many tools for doing it. Then the Bilbao Innovation Factory experience as a case study of an ecosystem, urban ecosystem that was created 7 years ago, thanks to the collaboration of private, public, with Mondragon University and Bilbao City Hall. Bilbao City Hall gave the management to Mondragon University for 10 years of a building in Bilbao city center. And it was a perfect win-win match because Mondragon University was coming to a new city, which is Bilbao, and therefore Bilbao City Hall was very important, attracting new talent and attracting a new university. So we did it with Think Different mantra, totally inspired by Apple, Steve Jobs, when he joined again Apple, with this Think Different, trying to challenge what was already established and do it in a totally radical and different way. So, and one of those was that we understood that Bilbao Innovation Factory, its soul, its heart, and its main values were coming from youth and were coming from teampreneurs, actually, not just from a manager of an ecosystem. No, it was youth and teampreneurs are the ones owning and are the ones creating the ecosystem with their power and with their inspiration and with their fresh air. So the Bilbao Innovation Factory, the lasagna model, which we called it because it is the combination of 3 layers, and then with the tomato as a sauce, it makes a perfect and very rich and very precious food. It's a combination of 3 layers. First is the startups, the new startups creation, the new ideas. It doesn't have to be a company that is already established, but yes, a place for entrepreneurs coming and learning from other agents of the ecosystem. Then we have the university and the research activity. We believe that university and formal education has to be hand to hand with startups and with companies. They are totally connected worlds, not isolated pieces, as we have seen until now. Universities with their faculties has always been apart, and also companies. So that's why we believe that both of them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of our world. And then the third layer, as I was saying, are the innovative companies that wants to be present in that ecosystem, in which 3 of them together, they learn, they make their own values, they create their own dynamics, and then thanks to this, we create new value and positive impact for our society. So the lasagna model was created 7 years ago. Now we are at a moment of rebirth, because in 7 years many things has changed. But I would say that the Think Different mantra of constructing based on teampreneurship and different values, it remains. Actually, that's the essence of the ecosystem of Bilbao Innovation Factory. I would like to share that maybe now why we need now more than ever locally and globally empower youth team of teams, because I truly believe that for sure we have to be committed locally, but always with global mindset and as global citizens. The challenges that we are facing today
are global, and we have to address them as they are, and always having the systemic view of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and doing it in communities, understanding that the world as a big team of teams and not just in isolated pieces. So I think we need locally committed, globally connected, compassionate leaders in order to lead this transformation and this systemic change that is needed. And I will be sharing briefly 5 key global social challenges that I see that, based on my experience, and resonates a lot on me. First is from human downgrading technology to human flourishing technology. The technology, the exponential growth that we are seeing today, actually the technology development, it's being close already to the singularity, but this has a negative side as well. And we have to see it, and we have to be aware of it. Our youth has never been so isolated, so depressed, so alone, with low self-esteem, with anxiety.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as youth, we have to lead. It cannot be led by someone with 50 years old because they cannot empathize with us. It has to be led by us. And we have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new infrastructure, new design that allows us to flourish and use technology as a catalyzer for us to flourish and not just for us to languish or lose our souls. Then online-offline harmony is very important. Now we are in a moment in which we don't have more choice than doing a lot of things online, but we have to come back to this online-offline harmony. Otherwise, we might lose the empathy and what makes us truly human essence to its that is connection to the world and to the persons, you know. Then cultivate the experimentation capacity, both personally, as teams, as companies. I think we are losing, I think in Europe, I don't know in South Korea how it is, but I guess that is quite of the same, thanks to the social pressure that maybe is not positive. We have to come back to this mindset and to this experimentation capacity. Can be personally, doing little experiments with food. Myself personally, I've been 1 year without a smartphone, and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experiments I've done in my life, observing personally myself, observing society. So I think I invite you to really experiment, but not doing it alone, doing it in teams, experiment together, and this leads to innovation, this leads to creation of new things, and this leads to awareness, and to really see what is around us. And then we need a new leadership era. It's not anymore the register that our leaders have had in the past, but we have to really sense what is going on. We have to be much more empathetic, compassionate of what is going on, and then create new solutions based on humanity, based on humor, based in fun. Come on, we come to this world to just enjoy, for sure to create an impact, but doing it in a different way. You know, it's not suffering so much. In the end, doesn't deserve at all. And we are in teams. We allow ourselves to laugh, to be tough, to challenge ourselves, to have discussions, to have argues, but always doing this from the respect and from the common growth. So maybe those are the things. And maybe as last tip, I will tell you to invest much more time in silence, in stillness, in cultivating this inner peace. So then our impact can be much more. We are full of noise, in a world full of noise, full of apps, that sometimes we have to really go a step back and cultivate this peace in order to create a better impact and to lead the transformation of this world, that we will do it in teams as youth. So it's been a pleasure. Sorry for taking maybe a bit longer. I really like doing this. So thank you for everything. It's a real honor, and enjoy the day. See you soon in South Korea. And yeah.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네요. 지금 연사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의 미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떠올려 보실 수도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었을까? 노키아라는 회사를 기억하십니까? 노키아 핸드폰이었어요. 노키아 1100이라는 핸드폰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아이폰이 아니에요. 갤럭시가 아니에요. 노키아 폰이 가장 많이 팔렸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노키아를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죠.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지배하게 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했고요. 우리가 극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보게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미래는 항상 너무 빨리 오죠. 그리고 너무 잘못된 순서로 오죠. 이 말 누가 했는지 기억하세요? 엘빈 토플러라고요. 우리 아주 처음에 본인이 미래학자라고 소개했고 미래학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분이시죠. 미래는 너무 빨리 옵니다. 잘못된 순서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나타나기 전에는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스마트폰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사무실마다 달려있는 시스템 에어컨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벌어질 일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전에 벌어졌던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냈습니다. 주로 제조업에서 많이 냈죠. 제조업 기업은 어떤 곳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화학 뭐 이런 곳들이 다 제조업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30년 동안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고용은 거의 없습니다. 7% 정도 성장했어요. 700% 부가가치 성장하는 동안 7%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우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금 안방에서 다들 텔레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로 다 넷플릭스 보고 계시죠? 근데 넷플릭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획기적이었는데 왜 획기적이었냐? 우편 봉투 안에 CD를 넣어서 집으로 배달을 해줬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화를 시청을 했냐?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비디오를 봤습니다. 또는 CD를 봤습니다. 그 CD나 비디오는 어디서 왔냐? 대여점에서 빌려왔죠. 넷플릭스는 그 대여점들을 모조리 무너뜨렸어요. 대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비디오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서 점포에서 일하고 계신 아르바이트생들, 점원들, 직원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나마 그 CD를 제조하고 있던 분들, 그리고 이 CD를 우편봉투에 넣어서 배달하는 분들 다 필요 없어요. 집으로 바로 송출하죠. 우리 일자리는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순수하게 그 영화를 만드는 분들, 이 영화를 송출하고 있는 분들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봇화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로봇화라는 건 뭐냐? 제조업에서 로봇이 얼마나 많이 도입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보통 로봇 침투율이라고 해서요.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들어왔나 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로봇 강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보다 거의 2배를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 자동화된 국가입니다. 세계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재편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고 자본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경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의 일자리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산업혁명 이후에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시작한 뒤에 노동이 변화하면서 사실은 기업 조직도 변화하고 사회관계도 변화하고 거기 맞춰서 사회보장제도도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의 고용 상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고용되어 있으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으세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은 이 사회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여러분들이 절반을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앞서가는 분이라서
혼자서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집에서 일하시고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사업자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공장에서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들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노동이 재편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재편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OECD 국가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라졌던 일자리 중에 가장 이 중요한 부분, 중요한 이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중간 기술 일자리라고 해서요. 공장에서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공장에서 과거에 유럽의 노동조합 운동을 이끌어서 유럽을 지금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었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이죠. 이분들 중간 일자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자리들이야말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최근에 그 에피소드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으시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시고, 이분 돈도 많이 버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문자 보내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문자를 딱 공개하면서, 야, 너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공장이라도 다니든지 좀 이렇게 사람답게 좀 살아라. 출퇴근을 제 시간에 해야지 이게 사람이지. 너같이 이렇게 밤새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노동관념이죠. 일자리란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7일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가는 거, 그렇게 평생 사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0년간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자리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게 우리 과거의 일인데요. 이제 다른 것들이 일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주문실수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 걸린 어르신분들이 여기서 서빙을 하십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분은 이제 방송사 PD였는데 비영리 활동으로 진행하신 거죠. 이분이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은 주문을 다 실수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동 갖다 드렸다가 또 우동 갖다 드리고, 돈가스 시켰는데 카레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비자들도 여기서 가치를 창출해요. 왜냐? 치매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서 자부심을 드립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일을 해요.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십니다. 이 일을 조직하고 있는 활동가인 PD도 일을 해요. 이 일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모두가 일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펌킨 청킨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호박을 멀리 던지는 대회입니다. 호박을 멀리 던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집에서 뚝딱뚝딱 한 달 내내, 1년 내내 크레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발사기를 만들어서 호박을 멀리 던지면서 온 가족이 와서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한 이 기기를 가지고 호박을 던지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게 일이죠. 즐겁게 하는 일이 일이 되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라는 건 뭐냐? 억지로 하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일의 종류 중에 하나다. 레이버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일이고, 그거 말고 워크라는 것도 있다. 워크는 작업인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DIY로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호박 멀리 던지는 이런 기계 만드는 거, 이런 것 워크이다. 억지로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이것이 일이다. 그리고 활동이란 것도 있다. 활동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미래의 일은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노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일자리에서 자리가 아니고 정말 일, 우리가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노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지금 노동과 소득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일해야
월급을 받아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죠. 가족도 부양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이어져서는 이 새로운 일이 등장하기가 어렵고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은 새로운 블렌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또는 공동체가 주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로 골고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잘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만 생계가 보장되어야만 미래는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만약에 현실에서 구현된다면 오늘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일도 지역에서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놀면서 동시에 배우는 이런 다채로운 삶을 살면서 미래의 코끼리들이 지배할지도 모르는 이 플랫폼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서 통통통 뛰면서 벼룩처럼 빠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청년들의 혁신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런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야마 마도카입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森山まどかです。今回韓国の皆さんに私たちの取り組みを紹介でき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私たちの街に関する書籍はこれまでに3冊出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3冊目の神山進化論というものが、韓国語に翻訳され、今回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今日は山に囲まれた、私たちの街で起きていることについ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じめに私たちの街の紹介と合わせて、この街でどのような文化が培われてきたのか、そしてそれから、日本が今直面している課題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そして、私たちが何を大事にして創生戦略を作ってきたのか、最後に学校と共同して、取り組んでいる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その前に簡単に自己紹介をさせてください。私は神山つなぐ校舎という会社で、今教育のプロジェクトを担当しています。生まれは別の町で福岡や東京でこれまで仕事をしてきました。もっと自然を身近に感じられる場所で働きながら暮らしたいと思ったこと、そして目に見える範囲、手に届く範囲をより良く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ことから神山町に5年前に移住してきました。旅行が好きで韓国には3回ほど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今はなかなか遠出が難しいので、町の中の川や滝でよく遊んでいます。まず神山町についてです。神山町は東京から飛行機と車を乗り継いで約2時間ほどで行ける人口5300人ほどの山あいにある町です。このような写真に代表される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環境をいち早く整えたことから10年前から IT 企業の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どんどん入っ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16社の企業がサテライトオフィスをこれまでに開設しています。また、これまで8年間で260人以上が移住してきています。中から文具店だったり、惣菜や靴やビール工房、ビストロなど多くのお店が誕生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田舎でありながら、続々と人が集まってくるユニークな街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ベースが作られたのは20年以上にも遡ります。文化が経済を作るという信念のもと、地元の方々によって、清掃活動、ALT のホームステイ受け入れ、そしてアーティストの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などが始められました。特にこの神山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は、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を招聘して、在来中に作品を作ってもらうというプログラムですが、地域の人が制作に協力する
一緒に作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に大きな特徴があります。海外のアーティストたちを、言語の壁を越えながら関わり合って受け入れ続けていくということを、したことによって、異文化を受け入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この街のスタンダードになっ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の街はオープンで寛容さがあると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ますし、私もそう思います。でもその文化というものは一朝一夕でできるものではなく、長い間積み重ねてきたことによってできるものだ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なと思います。続いて日本の現状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こちらは日本の人口の推移を表したグラフです。2010年で日本の人口は頭打ちになり、すでに減少に転じています。東京などの都市圏以外は、急激な人口減少と高齢化という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2014年、ある政府の政策提言の機関から、このまま人口減少が続くと2040年までに自治体の半分が消滅するといった報告がなされました。そしてその消滅可能性の高い都市が具体的に示されました。これは地方に暮らす多くの人にとってとても衝撃的な報告でした。この報告を受けて国は東京一極集中、そして各地方の過疎の状態を改善していこうと地方創生を掲げ、各市町村に創生戦略を作るように通達をしました。神山町は人口減少率が日本の中でも20位とかなり厳しい状態でした。こちらが神山町の将来人口推計を表したグラフです。このまま何もしなければ2060年には1100人、そして子どもの数は1学年3人になるというような数字が出てきました。では人が減るということは何が起こるのでしょうか。これは私たちが考えた成り行きの未来です。このまま人口が減ると学校が廃校になり、病院や商店も閉じていき、にぎわいを持たせていたサテライトオフィスも閉じ、自治体は新しい投資ができず、人は出ていき、街は合併を余儀なくされていく。これまで培ってきた文化や歴史、そして景観、里山の景観などが失われていきます。私たちはこのような未来をたど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創生戦略を作りました。日本全体が人口減少が進んでいるわけなので、それを食い止め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難しい。私たちにできることはその減少スピードを緩やかにして、人口構成を変えていくことです。3000人を下回らないラインで人口を維持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目指し、そのためには年間44人の新たな人口増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ただ数値目標もそして計画の内容も大事なんですが、私たちはプランの策定プロセス自体に着目をして工夫を凝らしていきました。どんな工夫かというと、一つ目はメンバー構成です。よくある日本でよくある会議というのは、この写真のように組織の代表、しかも高齢の男性ばかりで構成されて、意見を順番に述べて、それを事務局が集約すると、そういったものがよくある会議な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の場合は50歳以下の若者だけで、構成しました。役場職員と住民を半分ずつ、そして、移住者と地元出身者も混ざり、そして、男女も混ざる、そういった、メンバーで話し合えるような場を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作りました。何より大事にしたのは担い手の発見です。よくできた計画を作ってもそれを実行しないと意味がありませんよね。私たちは、実行する意欲と力のある人がいること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行政に何をしてもらいたいかではなく、私たち自分だったらどうするか、何をしたいかを考えるような話し合いの場を何度も重ねてきました。そ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通して、農家の息子さんと IT 企業の移住者が出会い、お互いの課題意識が合致して、農業の会社が生まれました。高齢者が多く放棄されていく畑が
増えてしまっている中で、ファームローカル、イートローカルを掲げ、農場や食堂、そしてパン屋を今経営しています。また、全体の計画を推進する母体として、公社という、神山つなぐ公社という組織を作りました。創生戦略を実行する際に、町役場が推進するには、どうしても予算の執行だったり、公平性の原理というところから、難しいことが、生じてしまう。一方で、じゃあ民間でやればいいかというとそうでもなくて、民間単独だと経済合理性が働いたり、経済合理性が強く働いたり、県や国とのつながりが持ちづらいなどの課題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背景から、公益性の高い取り組みを官民連携で行う組織というものを作りました。これが設立時のメンバーの写真ですが、2人赤い丸で囲っている2人は役場職員です。出向で入っています。そして黄色い丸で囲った3人は地元の出身者です。残りが私たちのような移住者で、構成されています。私たちのプランの基本方針は、町を将来世代につなぐ。人は可能性の感じられるところに集まってきます。将来世代がこの町で暮らしたい、働きたい、そう思える状況づくりをしていくのが私たちの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その状況づくりの要素というものは一つではありません。いい住居があって、いい教育があって、そして生き生きと働ける仕事があって、地域内で経済が回っていて、そして安全性が保たれていて、関係性が開かれている。そういったいい循環が回っていること、これらの要素が掛け合わさっていることが重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最後に私が担当している教育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も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町に一つ農業高校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生徒の人数が定員を満たしていない状況がしばらく続いていて、このまま行くと廃校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がありました。そこで、町と学校で協力していい学校に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動き出しました。その取り組みの一つが孫の手プロジェクトというものです。農業高校の生徒たちが、学校で学んでいるスキルを生かして、地域のお年寄りの手助けをするというものです。お年寄りは足腰が弱くなって自分の家の畑だったり庭木の手入れがなかなか難しくなってきています。そこに造園技術を学んでいる孫くらいの年代の生徒たちがアルバイトとして働きに行きます。生徒たちは学校で学んでいることが実際に仕事になるんだということを体感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たちからありがとうと言われる経験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高齢者にとっては孫のような子たちと接することで活力を取り戻していく、そういった、取り組みになっています。他にも地域連携の授業だったり、国際交流だったり、様々な取り組み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県外からもこの学校に行きたいというふうに、実際に入学してくる生徒が増えてきています。日本の地方はいい大学へ、いい会社へと子どもたちを都会へ送り出す教育を、いわば街を捨てる教育をしばらく続けてきていました。結果として今、地方には人が帰ってこ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今私たちが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は、この街にいながらにして、高校生自身が自分の人生観や技術などをより豊かにして、可能性が広がっていくこと、そして地域の人に活力が生まれたり、地域の景観が保たれたりという、地域の持続可能性が高まっていくこと、この両方の掛け合わせをしています。これは学校単独でも地域単独でもでき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れまでの垣根を越えて、お互いに協力し合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以上、少しですが、私たちの取り組みを紹介しました。まだまだ道半ばです。ですが、今年、8年ぶりに転入者数が転出者数を上回るという結果が出ました。やり続けることが大事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教えてくれます。でも、頑張りすぎてもしんどくなってしまいます。楽しみながらやることが大事だなと。私自身この町に来て、
田舎でありながら、気づけば世界中に友達ができていたり、休みの日には野菜を作って、料理をしたり、暮らしています。いつか神山にも遊びに来てください。神山の取り組みがこれからアクションを起こす皆さんの何かの参考になれば幸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Annyeonghaseyo. Hello everyone. Good morning, afternoon. It is my real pleasure to be here today with you in this amazing Busan Youth Lab in order to be sharing what has been the experience of Mondragon Team Academy as a way of serving youth. And we are going to be analyzing from three angles. The first one is actually how do we start? So how was the very origin as social entrepreneurs when we really saw the need of creating something for youth and for education? And then later on, how do we realize that the magic of what was happening in a special region in the world didn't meant to be just to finish there, but actually how we can open up and share for the whole world. And then the last analysis will be, how do we see today MTA world? How do we see where we are today? And especially, how do we envision the coming future? And especially now in this new COVID era, which are the learnings and the ways we imagine that we can serve better for putting youth at front. But youth not as individuals, youth as a teams, to actually make a change. Because actually MTA, our claim is the future of university is here and now. That's my invitation for this journey of the following minutes. And I would say even the future of education, because actually maybe we even might be open up to a new reality that it goes beyond our understanding of what we have been until now. Firstly, what we are in MTA? We are change-maker teams. We do believe that the power comes when we play together. So in that sense, we never do alone what we can create together. As human beings, we are social beings, so we need to actually re-understand the way we create value, we understand ourselves, and we end up to make impact for others. Since the very beginning, we have very clear in MTA as a claim that youth and education should be the light of the society. We imagine a society, when you look at the society, and especially in times of darkness, as maybe we are seeing these days, which is the role that youth and education is playing. We do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light that will irradiate, which might be the guiding steps to make for the community. So for that, with this belief, we put youth in charge. We put youth in charge, but we cannot leave youth alone. So for sure, we do believe that youth is not the future, youth is the present. We do believe that the only solutions might be coming when we put youth with the right learnings and educational support at front to lead the new generation of humanity. For that reason, I think the Youth Lab is a great initiative to really address, yes, we need to put youth in charge. But then at the same time, I was lucky. One of my latest strike, and actually I did it with my kids, was actually to be a few months ago in the climate convention of United Nations in Madrid, and actually were there when Greta Thunberg was coming. I do believe that we need to put youth in charge. Although now maybe with this COVID we have assumed what she and her movement has been addressing as the needed way of putting youth, I think is very clear for all humanity. There is the place that we need youth. But at the same time, it cannot be something that is coming from confrontation in terms of youth against status quo. We need to accompany youth. So as a status quo, we need to put ourselves in the feet with empathic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youth. And from there, we build up new realities. We guide whole humanity forwards. So yes, youth education as the light of the society. And why we do this? Firstly, we have a very strong belief, that comes from maybe the person who passed away recently, Sir Ken Robinson, and his book of The Element, and his famous TED Talk of how schools kill creativity. So Sir Ken Robinson, he was very clear to say that each one of us as a human being, we have one element, something that makes us unique, something that we love doing it,
and that we are good at. What should be the purpose of education? The purpose of education is actually to identify this element and to flourish it. So actually it will be like each one of us, we are a seed, and we have the possibility in our lives to discover how to unfold and how to flourish. We do believe that this is the purpose of education. Education should be like the watering and like the sun that gets in contact with these seeds, and each one of us will discover which is this internal superpower and give us wings in order to go ahead. So yes, everyone deserves to flourish, and we do it in teams. We don't do it alone, as we never do alone what we can create together. What about the world? It's just about flourishing ourselves, it's just about giving light to ourselves, it's about making real our own dreams, but what for? On that, maybe I would like to bring in the founder of Mondragon, Jose Maria Arizmendiarrieta, that he had a very clear quote that he shared: the world has not been given to us to contemplate. So actually it's not that we as humans go in parallel of the world. Actually, we are the clear essence of the world. We are the co-creators of this world, and it's a continuous recreating experience. So we cannot just stop at contemplating what is going on, but actually we are committed to transforming. And how do we do that? We do it by putting in action our ideas. We are not interested in ideas, great ideas that will never get into action, but actually we are really interested in how do we give wings to ideas that can become new realities. And for that, there might be different ways when we look at entrepreneurship around the world. A lot of people believe, entrepreneur as a solopreneur, the hero, that she or he alone can overcome everything. We do not believe in that. We actually believe there might be some heropreneurs, but we believe that we ordinary people, we can do extraordinary things when we play in teams. So actually, our aim is how do we learn for people that we are normal, how do we learn to start creating music? Is this about just a solo singer? We believe not. It's more like not even an orchestra, but it is more like a jazz. It's like a jazz with each one of us, with our own power, we are able to play. And maybe those of us, we don't feel comfortable to play alone, then we feel very comfortable to play with a team around us and bring in our voice or our sounds or our whatever is our internal instrument or element that we can want to play. Okay, with these insights maybe about what is MTA, what is actually the problem? So actually, why do we exist? Which is that internal aim that we see? Back in 2008, we clearly saw that education was not the light of the society, and actually young, in that time students, they were followers, they were trained as followers, and they were trained for a world that didn't exist anymore. We saw it back in 2008, today with this new COVID era, this will be even more radical, We are training people at the university level for a world that doesn't exist. And what's even more radical, they are disconnected, youth is disconnected with actually pursuing which is your passions and dreams. And you are just what makes that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in some way became a lost generation. Sad to say, this doesn't apply only to the university level, as I mentioned before, but in the university level we clearly see that it's too rigid, too structured, too content-based, too disconnected with reality, that there's no any connection personal, internal of every youngsters with what we're doing, and there's no connection between what we are learning and what the world is doing. This ends up that maybe as a metaphor, we are training people we are creating swimmers for a swimming pool. A place that in theory you go every day is the same, every day you have the same length, every day is static,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might not be the world of today. So actually, we do know today that 85% of the world jobs that there will be in 2030 don't exist today. So it's not that we say, okay, yes, I go to run to this swimming pool, but there might not be any more swimming pool. Or even for us, something that becomes very challenging on us internally is to see that gradually youth
is disconnected with themselves, is suffering within themselves. Actually, personal well-being is on threat. We see gradually over the last 10 years that this trend goes more and more. Who told us is that the 20% of the youth experience depression before reaching adulthood. And not because they might be coming from economical emerging countries, but this especially happens in economic developed countries. So actually there, I think we have a challenge to address. We are preparing for a world that doesn't exist, that we believe that is static, always the same, and they are not making sense internally and it's not making sense externally. We do believe in creating swimmers for a brave ocean. Okay, when you go into the ocean, every day is different. Every day, you don't know if it is brave, if it is calm, you don't know which going to be the fishes you are going to see, or it's going to be some boats coming. So actually, every time when you go to the sea to swim, it's a new reality constantly changing. We believe that the world today is like this. What connects in two ways. One is we need an education that is fully embedded in the reality of how the world is changing. And this generates the fascinating real businesses, real realities, real actions in what you're learning. And then at the same time, it's totally different to swimming in a static reality that going to a lively ocean where actually every time that you are doing real things, you are connected with your internal motivation. You are connected with your internal power every time. So youth, when you put them, create a space for them to actually swim briefly and to really create briefly and to be the leaders and to put them in charge in the revolution of education is amazing. The commitment, the flourishing, the passion driven and the movement that generates. That's what we believe in. How we might be doing it or how we are trying to do it. Back in 2008, we have a clear mission, is to create a group of young team entrepreneurs, multicultural leaders and change makers with a global mindset and a local commitment and with very strong roots on values of co-creation, teamwork,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this clear aim and mission, we started. And for that, as a combination of different players coming from Finland, Team Academia, from Mondragon, as a university and the Mondragon cooperative experience, we move into reimagine education. What if we hack education for good? What if we reimagine universities? What if we lose or evolve fragmentation to systemic, structure to process, content-based and isolated to passions and dreams connected,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f differences to really playing in teams. With this Imagine, we created a system that is the Lane degree, the first European official bachelor degree, that actually we have later on an international version, and we also have a local one that is since this year is starting in Seoul, that we are very happy for that, to have the first laners coming from Korea studying in Seoul. And those ingredients of Lane and MTA were that we don't have students, we have team entrepreneurs. They play in teams creating new realities. We don't have classrooms, we have innovation labs. It's a place constantly evolving where learning and creation is taking place. We don't have teachers, we have facilitators of the learning that in the role of the team coaches and mentors accompany this reality. We do not have conventional subjects, but actually we have real passions and dreams put into projects, that we don't have simulations, but we have real problems, real challenges, and new creation of real companies. And we don't have just technology, or what we have is actually exponential technology for the good of the humanity. They create real team companies, they aim for real customers as well as real investors who bet for these startups, placed in 3 continents, and then based on multicultural teams. If we look at the essence of this model, it's very connected with Ashoka Everyone a Changemaker framework that tell us which are the core competences for a change-making society. After learning for more than 30 years with more than 3,000 social entrepreneurs around the world,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the competences that we need to cultivate is empathy and diversity, team entrepreneurship and change-making, servant leadership, team learning by creating, so actually learning to lead, creating new realities, and well-being and personal cultivation. And as I mentioned before, this last one is very important. We have, since right now in our MTA Falcon new model, as a way of actually
taking care of facing the world outside, but also nurturing and taking care of ourselves internally. With this, in 2011, we said this magic that is happening for a small community in the Basque region, starting from Mondragon Valley and then going all around the Basque country, it cannot stop here. So actually we need to give this formula for the rest of the world. So for that we open up a model to say how we can multi-locate this new reality, expand this reality to replicate it, but not with an expansion mindset, but actually with a serving mindset. We had people coming from Madrid, from Amsterdam, later on from South America and Mexico, coming from China, saying, we do need this. We need this to happen in our own communities. We would love to see our young people to breathe and to behave exactly as the ones we are seeing the first laners. So with this aim is what we actually multiply the effect of creating and expanding the model of MT. This image where you see a world connected by heart as a blood connected, where young entrepreneu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re connected, creating new realities. It was our clear dream back in 2011 that has made during the last 9 years to actually try to make it real. Our current mission is that we are passionate team entrepreneurs blooming ourselves to make a radical positive impact to the world locally. We are devoted to radical education accessible to everyone, and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we are still trying to learn how to do it. And when we look at the world, the reality is that today we are present almost all around the world. Gradually we are opening up new replication of MTA in different cities, in Europe, in America, in Asia, starting in Africa. So actually we are multiplying the way we learn from the world and the local teams who are creating these new initiatives of MTA globally. But we love to see more as a common Pangea, as a common, how used to be humanity. Humanity, we were not separated, we were one. So actually that's the way we see. So we see as a human Pangea, where more than 2,000 team entrepreneurs in 13 MTA labs have been creating more than 80 companies. 97% of them are working after graduation. And what is even more important for us, they are working in something they love. It's something they connect with the purpose in life. It's not that youth is just, just find a job. No, it's just find a meaning in your life. Find something that actually connect yourself, because you have 40 or 30 or 60 years ahead to work, and it's very important that we work in something that makes sense for us. So that's the aim that we are aiming. And with this aim of team learning by creating, we create a global community led by youth, young people. In our case, 85% of our community is youth. It's people below 25 years old that actually they are proving to the world that we need to trust in youth and give them the wings to really flourish. We have a few programs, as I mentioned, the LANE program, and there's also some trainers programs, or the MTA Changemaker Lab that actually we started in Korea with SKKU University and Haejeong University, and it's coming blooming over there, that we are very excited. I didn't mention before, but Korea is a country that I really love, and I've been living in Asia for many years, and I do believe that Korea has a special reason for actually becoming the light on social innovation for Korea, and from Korea to Asia, and from Asia to the whole world. So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we are very excited to see. And that's why the reason that when we see that Korea now, with this conference, comes up with Youth Lab, putting youth in charge, we feel very excited that this is reality. Let me just finish with this, sharing the faces of the people that actually make this reality. You see youth from all around the world working as a human Pangea. They have been trained in a way that they can flourish in their lives. They are finding a job that they love. More than 56% they are running their own startups. So once you learn that you can become an entrepreneur in teams, then all your life you can continue being it. Some of them are transforming existing organizations. So actually they are working as entrepreneurs, changing companies from within. It's very important. It's not just about creating my startup or our startup. It's actually how do we create value for society. From new creations, from existing organizations, we become change makers. Change maker in teams for the good of humanity and really to address the greatest challenges. Here you may see a few of the projects. Those of you interested, I'm sure that through the team of Youth Lab, we can go, and maybe the Q&A, we can go in detail and try to see some of these questions. And maybe I would like to finish just where are we envisioning, and maybe later we can talk about this, no?
we didn't come this far to only come this far. So actually, this is just the very beginning, you know. MTA so far, although we are present all around the world, we are just a bunch of more than 2,000, 3,000 community. Look at the world, you know, which is the impact we might have in the world. So actually, right now, we are challenging our way of thinking. In this slide, you see how do we actually change the system? How do we make the frame change? Actually, how do we address that this possibility become the new normal? The new normal for the whole humanity and for put all humanity, all youth in charge in the rest of the world. That's what really excites us, because we have seen how it works in youngsters for all around the world, and we want to see more and more. We want to give wings to every young fellow all around the world to really play with these tools, learn from these tools, and transform himself or herself into a team entrepreneur, and with this transformation, transform outside with her projects to change the world. That's our aim, and we see a massive replication of this model. Maybe later on we can share a little bit how to do that, because now we are thinking in a new frame that is thinking on a platform thinking. It's a societal platform thinking that is very different than conventional platform thinking as a commercial platform that we see everywhere today, but something that at the heart has this possibility of empowering people to become them more free and to have more and more tools to actually transform and replicate this model globally. That's where we breathe, where we sense, and where we devote our days. Every morning when we wake up, we feel very bles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movement in the world of MTA. And today, even more to have it with one of our teams coming from Seoul, led by young team entrepreneurs who have created, together with the Busan project, this Youth Lab and this amazing conference. We are here at your service. We just wake up to really say, yes, we are there with you, and we are very happy to open up and have a discussion, the Q&A, about how to solve. I would love to finish with a sentence with Roosevelt. We cannot always build the future for our youth, although we have to do it, but for sure we can build our youth for the future, so we can actually give the wings. And together with youth, for sure, we can transform the world for better. That's our aim here at your service. Let's keep on creating this together. 아유,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말씀도 들으니까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통역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토론할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좀 주제별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봤으면 싶은 주제는, 우리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란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이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또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또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 비전을 구상하시면서 좋은 팀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금 이 컨퍼런스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같이 주최하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동기를 가지고 하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행정이나 제도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본인이 좀 관련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일단 전해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하셨던 고치의 정서원 님이 조금 발표하시다가 끊기셨어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사회를 연결하고 관계를 사고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네, 정서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1번 질문이랑 연관이 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그리고 청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주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마을에서 만덕천 살리기 운동이라는 하천에서 여러 문화 축제들을 열면서 그 마을의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항상 뒤에 느끼는 것들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지? 라는 질문이 항상 마지막에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활동들은 되게 유의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 마을과 저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에서 지역을 바꿔야겠다라는 것들이 나아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실험실이 부산 청년 주간,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모으는 공론의 장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지역과 지역이 연결이 되어야 될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청년들한테는 왜 지역과 지역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청년이 왜 지역과 연결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내가 이 부산에 살고 있는 게 지금 감각이 되고 있을까? 나랑 부산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나랑 내 앞에 있는 가까운 이 지인이 나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지인의 또 지인은 나에게는 먼 타인일 텐데 그 타인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랑 가까운 타인과 그다음에 먼 타인, 이 사회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게 감각이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 주체로서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구나 라고 감각이 된 상황에서 이 연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나와 지역이 연결되고 있음을 체감할까? 어떻게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꺼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지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오늘 행사장에 온 것도 약간 신기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5일 전까지 자가격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택시를 탔다가 택시 운전사분이 확진자여가지고 10일 동안 격리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나에게 먼 얘기가 아니었구나, 나의 일상에 닿아 있는 얘기였구나, 이것들을 확인을 했던 순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나의 생활과 밀접하구나. 그래서 나도 이 지역의 주체로서 뭔가 바꿔나갈 수 있구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시작점을 같이 할 수 있는 세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후 토론에서도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까지 잘 해주셨네요. 스페인어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존 아바이토와 훌륭한 아까 처음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글로벌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하신다면 그 뒤에 한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팀으로 일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존 아바이토와 님께 좀 마이크를 넘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think that we need to be global talented people? Hi. So, as connected with what Jose shared in the last presentation, I remember myself and the experience I have had. Now in my 30s, but I remember 10 years ago when we were in this process of self-discovery, creating in teams, learning in teams, and traveling the world. One of my most magic experiences I had was the creation of this lasagna model, and actually it was what makes magic is the foundational principles that we had. More in this thing different, or this radical that used to be or is crazy and radical. So I think the mindset and the foundational principles you said in the beginning for a new
for a new beginning or for a new flower to flourish are essential. And I remember myself with the BBF experience, with the Bilbao Innovation Factory experience. I was myself in fourth year, and I was just 22. But I was creating at the same level with the dean of the university, with big companies members together in one team, dialoguing. So this was great. So this combination of youth plus maybe more experienced people in the sense of age, I think is great, the combination.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통역이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존 아바이토아 씨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저는 기술이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방정식 가지고 설명해 주신 김태원 상무님 굉장히 인상적이셨는데요. 지금 전문가로서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연결하면서 우리 지역을 혁신하고 이런 문제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기업에 또 계시니까 이런 뭐 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제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업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이 혁신을 또 가로막거나 좀 더 북돋우거나 하는 역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좀 종합적으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우선 좋은 팀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크거나 어려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잡성이 높은 문제일수록 서로 다른 역량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팀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구글에서도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것이 워킹하고 있다는 걸 매우 저도 느끼고 있고요. 이 팀이 잘 워킹하기 위해서는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가 그 팀 안에서 빨리 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흐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팀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나 문화가 기반이 됐을 때 팀 전체적으로 더 좋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이 글로벌로 연결되는 거 저는 어쩌면 유튜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작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나 혹은 어떤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있는 분들 속에서 똑같이 발현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큰 어떤 사이즈업을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연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생각하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디지털을 통해서 그게 아주 쉽고 빠르게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과 지역의 어떤 연결이 잘 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어떤 질문,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답변 제도나 정책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정책에 대해서 워낙 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빅브라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 사회라는 건 균형을 통해서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빅테크 기업이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을 잘 규제하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관료 조직이 있다면 모두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빅테크 기업 자체가 스스로 얼만큼 도덕적이냐. 물론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유럽 의회에서 하고 있는 뭐 GDPR 같은 그런 제도들이 어쩌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 플랫폼의 등장과 기업과 정부의 관계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요즘은 지금 또 상무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글로벌하게 같이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나 시민사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근원적으로 좀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상당히 표준화를 시키는데 그 표준화된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처음에 만들어진 문화와 사회가 있잖아요. 그 표준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냥 뭐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가장 건전한 방식은 지금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 영향을 끼쳐서 이 참여자들이 규칙 자체를 같이 합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일 텐데 그러려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플랫폼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지역이 되고 지역이 시민사회가 되고 그 시민사회가 다른 나라의 어떤 시민사회하고 만나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규칙이 새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 발표하고도 좀 관련을 지어보면 예컨대 사회보장제도가 바뀌어서 뭐 기존의 복지제도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기본소득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사실은 글로벌하게 도입이 되어야 돼요. 어떤 국가에서는 소득이 완전히 보장되는데 그 바로 옆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경의 장벽이 높아진다든지 보호주의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이 좀 경제 사회정책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제 몫의 토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요. 모리야마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마을의 진화라는 책을, 가미야마의 진화죠.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한번 지금 사실 이 가미야마 마을은 처음부터 그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되셨었잖아요.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을 이 마을에 구현해 보자는 동기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연결이 지금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모리야마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Okay, hi. The meaning of school and education in my village. I want you to imagine the village which has no schools. Parents cannot raise children in the village which don't have schools. People will leave their hometown when their children enter school, and few people will move to such village. On the contrary, people want to live in the place which has quality school and education. School and education are very essential factor to sustain village. Quality education means children can learn practically, collaborating with several people.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 system, so we can learn anywhere. The option to live and learn in rich nature, fresh air, trustworthy food will get popular in the near future.
모리야마님 말씀 마치셨나요? 네, 통신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분께 발언을 Sorry, is that 넘겨드리고. okay? 되셨어요? Are you finished? 모리야마-상? Do you hear me? 네. 네, 이제 다음 분에게 먼저 말씀을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신 상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호세마리 루이자가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계속 강조하신 게 MTA 자체가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모델이고, 그리고 팀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비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아까 우리 한국의 사례들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Excuse me. Okay, hello everyone. Real pleasure to be here. What is the meaning of connection? Maybe for that we can need to go to the ver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You know, human being as in our essence, we are a social being. Since the very origin of humanity, and we can go more than 7 million years before Christ, the reality is that development of humanity will always come not from the individual, but actually when the individual understands that he plays together with someone. I think this is the very essence of our being. Sadly, in a more recent era, we have really understood that it's about the individual alone, the hero-preneur, the hero player, me and not we. I think that's the very essence of what do we mean with connection. This applies for every human being to see I cannot flourish myself if it is not together with someone. This goes to many different levels. Can goes to the example to the previous speaker. She was putting the example at a school when you are a kid. But even we can see how do we create life. We cannot create life as babies without being with someone. We cannot create knowledge and development without someone. You know. So actually, the fulfillment of the humanity of every human is together in this understanding that we are not alone and that we play together. And this goes to many different levels, to the understanding as identity that we have. We need to evolve the identity. We have historically two identities, the individual and the mass. And I think in between we have the individual together as a teams. And then once we understand this, we can reimagine the way we see society. So for sure, the way we see a local village is not anymore a local village as an entity itself, but it's a combination of families, of different people from a different common origin with certain ingredients that they are similar among them, but this village, each village is authentic and is unique. And this village cannot be playing alone. This will need to play together with other villages. So every individual at any level, we complement each other. This goes to the whole world. And actually the saddest story of what we are living today is that we believe that the fragmentation among countries make us stronger. It's not true. And I think on that Korea is a leading country to prov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as been always understanding the power of the local community, bottom up, as well as the power of the country in the global sphere. I would say, as I mentioned in the talk before, I do believe that Korea is a leading social player in social innovation within Asia and within the world. Korea will be stronger, wiser, and flourishing as long as plays together with other regions. I had the opportunity to be in the launching of the GCEF that was already quite a few years ago. I do believe that the world needs these sort of new realities. So this is the understanding of connection. Our identity, it cannot be flourishing individually without others, and this goes from the individual to the whole world. Thank you. 아주 좋은 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y the way, I was in Bilbao 2 years ago for that GCEF. 저도 빌바오에 지금 말씀하신 그 GCEF라는 포럼이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그 전 세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다 도시들하고 같이 엮은 그런 포럼인데 사실 그거 한국의 서울시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걸 얼마 전에 빌바오에서도 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갔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라도 버추얼하게라도 연결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서원님께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혁신가 분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고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부산을 또는 한국의 지역을 어떠세요? 고치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부산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뭐 한국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들한테는, 이렇게도 살아가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연결되고, 그러한 응원이나 어떤 고민 지점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치 같은 경우도 저희는 뭐 지역을 바꿔보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이 아이의 어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고민도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그 아이도 바뀌어 나가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는 곳이 지역이라는 곳이 고정되고 고정된 곳이 아니라 어쨌든 유기체처럼 계속 성장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부산이든 지역이든 한국이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체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데 그 지점들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을 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게끔 할 것이냐 요거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계속 그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역사회도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는 활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응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를 말하기도 하고, 바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취업이나 정해진 길들을 따라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것들이 퍼뜨려지고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계속 그려나가는 곳이 고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산이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그 다양성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신데 전 말씀 듣고 딱 떠오르는 게 아까 잔 아바이뚜아 님이 발표하실 때 라자니아 모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라자니아 모델이 바로 그 다양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드는데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막 쌓여있는 파스타 있잖아요. 그게 라자니아인데 그것처럼 학생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여러 층 위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까 그 빌바오의 이 모델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를 해도 팀 내에서 다 싸움이 나가지고 같은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들 요즘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라자냐처럼 쌓여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요? 아바이뚜아님께 일단 좀 여쭤볼게요. 네. You can answer now. Okay, I go. Yes. So since the very beginning, since we dreamed with the lasagna model, to be honest, it wasn't an easy process because whatever it is meaningful, it can be also painful, and actually is painful. We embrace conflict as part of creation, and actually we really like it because where there is conflict, there is help. And actually, when you align in one common project that is very innovative because it's bringing together to one ecosystem universities, companies, startups, local city hall. So you really need to have
a strong basement and leadership with vision in order to go to the shared common goal. So in that sense, it was very important the hours of dialogue we spent together, sitting down, trying to understand each other, trying to build from the common ground. And actually, one of our biggest tasks was to lower our egos,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as in traditional way of understanding companies, understanding society, understanding the world. We humans, we are selfless, but also because of the culture, we become selfish and self-interested. So one of the main challenges, and we put a lot of love on this, is that if we go to a common project, all of us first we have to see what is the common baby we create, instead of just thinking in ourselves. So, and the power of youth in this, and the fresh air that youth brings, is brilliant. Because in the end, youth are more pure and are more passionate than maybe older people that they are in their 50s and they have already their mindset. So this unlearning process for everyone is very nice, together with learning. So it's activation of unlearning and learning, deconstructing and constructing together. So, but I would say that the common ground, it has to be very important, and not having common interests. Otherwise, it's very difficult to get it. And I think in this we did it good, but also we are all the time trying to rebirth and trying to see what is not working in order to do it again. Now I will ask. I will take the micro now. You can ask questions if you. So I will ask you. I don't know how is it. It's Wonjai, your name? It's Wonjali? Yeah. Yes. So my question for you is, till now the standard of happiness, the measurement was GDP. What can be the new standard of happiness of measurement nowadays?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아까 이 일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정서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시고 라자니아 모델에서 좀 옹호를 더 해주신 다양성이란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존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제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는 쭉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가치입니다. 하나의 가치.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뭔가를 생산을 해서 얼마나 소비했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썼냐, 이렇게 평가되는 가치인 거죠. 한 명 한 명이 벌어들인 이 가치, 생산한 것을 다 합치면 그러면 그 지역의 GDP가 되고, 또 어떤 기업의 부가가치가 되고, 그게 이제 다 합쳐지면은 그 국가의 GDP가 되고, 그럼 그 숫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올해 3% 성장했어, 올해는 2% 성장했어라는 걸 국가의 목표로 삼고 국가의 성과로 삼고, 그거를 쭉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의 목표가 있는 사회라면, 가치가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아무리 선택의 기회가 많아도 사실 실질적인 다양성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다양성이죠. 실질적인 다양성을 가지려면 사회의 가치가 다양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사회는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한 사회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목표하는 이 지표가 또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일자리 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걸 다 영어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도덕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라고, 그래서 선택해서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는 아니죠.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 성장률인 그거 하나로만 평가하는 지금의 사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펼 때 상위 지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치, 예를 들면 정서우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그 삶을 살아도 그게 우리 사회에 도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엔 당연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차별이라든지 혐오에 대응하는 인권적인 가치,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아바이또님? 네. Okay, thank you. My next question is for Taewon Kim, and is why digital literacy is needed to the next generation, and what kind of digital education will be needed for the next generation in diversity standards? 네,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들리시겠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도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생기기도 하고, 철이 생기기도 하고, 증기기관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나 AI나 디지털이나 플랫폼이나 그런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많아지면 더 가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my next is for Japanese power, Moriyama. What is the meaning of school and education in the village? Okay. I'm sorry, the voice trouble. I couldn't understand why you were smiling. Yeah, question again. Is that okay now? Yes, yes. Okay. Yeah, school and education are a very essential factor to sustain village. Yeah, again, I want you to imagine the village which has no schools. Parents cannot raise children in the village which don't have schools. People will leave their hometown when they enter their children enter school, elementary school or junior high school or high school. And few people will move to such village. On the contrary, people want to live in the place which has quality school and education. Quality education means children can learn practically, collaborating with several people.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 system, as MTA, we can learn anywhere. The option to live and learn in rich nature with fresh air, trustworthy food will get popular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ank you. That last question goes for Jose Mari. Nice to meet you, Jose Mari. How in MTA the individuals can have experiences of team dynamics, but at the same time feeling safe and respecting the diversity? That's a very, very special question, because the reality is that the conventional education until now has tried to make us believe that every individual needs to perform the same way. So we need to grow at the same time, we need to perform at the same level, we need to go at the same. So actually when you open up an educational system that is a little bit of an education, because actually allows every individual to be unique, then for sure comes a natural behavior of trying to fit. So we have been trained in a way that am I good enough? Am I fitting the standard? But the reality is there might not be a standard. So I think that question is very, very special. Maybe I will tell one example of this morning. My eldest boy that is 11 years old, they are playing at school with seeding, different seeds. So actually in our case, we put the seed of a lentil, a seed of a lettuce, and a seed of a grape. The behavior of every seed
is very different. You know, every seed in the beginning, if you look at the lentil, is the one that takes a little bit longer to flourish compared with lettuce. But then after a few days, it grows much faster. Actually, the lettuce seems to be a little bit ahead, and then after a few days, wow, it grows very much higher the lentil. How do we embrace this process that maybe we see in agriculture with this permaculture concept? How do we embrace this in education? I think first is embracing what we have been trained to know as failure. Failure is part of the success, you know. So we really need to embrace, celebrate failure since the very beginning. Because actually, if we look at the process, there's no failure. It's the learning process itself. But we have been trained too much in avoiding the failure since we are kids. So then when you take youngsters who are 17, 18 years old, and you try to tell them, be free to experiment, immediately say, am I good enough? Am I committing a failure? So I think this is very tricky. You know? And maybe the best way to do this is as a facilitator of the learning, enjoying committing mistakes, celebrating to say, I don't know, celebrating to say, we don't know, let's try, let's learn, and let's celebrate even more when we don't come the way we expect. I do believe that if we understand that every individual has his, her own rhythm, and as educators, we create the whole, since the role of the theoretical facilitator or teacher, to the whole system, embracing that every individual will go as his, her own path, and at the same time we embrace that failure is part of the process and as important as success, and in some cases even more, then maybe we will be enabling people to feel unique, to feel diverse, to feel enjoying the process of not standing up. I will finish maybe one sentence of my understanding of success. I'm a surfer. I have been surfing for many years, although I still being a beginner. And then when you learn to surf, it's not about not falling down from the surfboard, you know. It's about stepping up again and again in the surfboard every time you fall down, you know. So I do believe that having this sort of concept clear, maybe the whole education will be organized in a different way. And I will say that this, especially in countries as it is Korea, or is Japan, or even China,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work very hard. Because our education maybe has a lot of really amazing ingredients, but maybe the pressure of right and wrong, correct, incorrect, failure and succes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understand. If we actually want people to feel free, to feel diverse, and to feel safe while doing it. I don't know if I went too long, John, or that was your question. Too long? No, I don't think so. Don't worry. 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또 진행을 일부 맡아주시고 해서 훨씬 더 다채로운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가 된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저 5분께 다 여쭤볼게요. 한 분씩 딱 20초씩만, just 20 seconds please. last comment.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이렇게 좀 같이 해봅시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서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아바이토아님, 김태원님, 모리야마님, 호세마리님 이렇게 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의 메시지라고, 네. 일단 우리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수없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절망적인데 또 그걸 또 희망으로 잘 바꿔내요. 그리고 나의 고민들도 이게 나의 고민만은 아니구나라고 꺼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좀 더 확산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어요. 다만 이게 아직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지 못해서 그런 울타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바꿔나가고자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John? Okay, I would like to share briefly
something that resonates on me maybe last month, because I come from a sabbatical period as well, so I've been reflecting a lot. And I think we are full of challenges, full of noise, with the COVID, with the political fights. I think our youth, and we are now in the best moment for really changing things, for really taking the lead and challenging the status quo in that sense. So my message is that there is hope, and alone we cannot do it, because alone we get lost, but yes, in teams. So my message is there is hope in teams, and we are in the best moment ever, even it doesn't look like. Thank you. 김태원 상무님. 네. 저는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삶도 그럴 수가 있고 내 자신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또 내 자신의 나다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embrace diversity and be proud of being yourself. Thank you. 감사합니다. 모리야마상. Now on the mic. Okay. I'm so happy to share the story of my town with you today. But as the saying goes, seeing is believing.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stayed at and worked as an intern for 5 months at a small island. This experience taught me the possibility of rural area. It means I strongly feel that I can change the social system with my action. If you get inspired today, let's take an action. Thank you. Take action. Good. 감사합니다. Jose Mari, please. Okay, I have maybe a few messages. I will try to be brief. First one, to every youngsters, now is your moment, you know. Now no one knows what to do, and we need you in the front to lead us on what's to happen. Second message is, you are perfect exactly as you are. So you don't pretend to fit in anyone's role. You are perfectly exactly as you are, and you are perfectly ready to play starting right now, as the previous speakers was sharing. Third one is, from my personal experience, you will find happiness when you will be making other people happy using your internal superpower. And I think the journey starts now. Discover what is that thing that makes totally sense for you, fascinate you, and put it at service of happiness to the world. And then on that, you will find the happiness that maybe other ways that you might be trying to might be getting you lost. And maybe the last message, I don't know if it's for the youngsters of all the world, and especially for the team behind this Busan First Youth Lab. I do believe that this Youth Lab is a concept we should multiply immediately, you know. I think we need this conference to multiply immediately, to replicate immediately in all the local villages all around the world. And not only it's as a conference, so not in this concept of TED Talk sort of a style, but also as a place in every village that youth know that they have a place to experiment, to create, to come together, and actually to lead us. The other day, the vice president of Ashoka, she was telling us, youth in the world today is the biggest corporation, you know. So if we see as the power of youth all around the world, probably is the biggest entity, collective action that we can address challenges. So my invitation is, as the previous, our fellow from Japan was sharing, let's make action today. And my invitation, please multiply Youth Lab immediately from Busan to the rest of the world. 감사합니다. Thank you, Jose Mari. That was inspiring.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2시부터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1부, 4시부터 지금까지 2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청년 실험실 컨퍼런스에서 한 줄로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지역에서 해봐도 괜찮은 일들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세계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 출발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각각 다 가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잘 요약이 되었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기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거칠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쭈빗쭈빗하면서 일을 했죠. 근데 어떤 선배 기자님이 저를 불러다가 하루는 굉장히 많이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같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그러면은 기자 생활 못한다. 성격을 고쳐라.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선배 기자님이 바로 이어받아서 아니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하는 그런 방식의 취재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새로운 방식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지금 20년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제가 살아오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뼈저리게 알고 있고 오늘 같이 주최해 주신 행정안전부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책 담당자들도 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관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HBM 협동조합은 그 가치를 실천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MTA와 협력 아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실험실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기관들, 주관하신 기관들, 함께 해주신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토론에 참석해 주신 6분의 글로벌 연사들, 일부 연사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